안녕하세요. 글쓰는 푸들 동고 엄마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각각의 장단점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온라인 강의 경험이 있느냐? 그 점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2회에 걸쳐서 이제 온라인 강의를 촬영했던 경험이 있고요. 2회긴 하지만 한 세션당 적어도 10개에서 16개 정도의 클립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조금 투여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찍으실 때 뭔가 조금 더 잘 선정하실 수 있게 시행착오를 피하실 수 있게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세 가지를 가장 평균적으로 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녹색 칠판에 판서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전자칠판을 활용하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일반 스튜디오에서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촬영하시는 형태, 이 세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씩 어떠한 장단점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녹색 칠판에 판서를 하는 형식은요, 우리나라에서 교육을 받으신 분이라면 가장 조금 익숙한 형태일 것 같아요. 녹색 칠판에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써내려가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장비 세팅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필요하지 않고, 또 스튜디오 측에서도 뭔가 마련해야 될 장비가 비싸지 않다 보니까, 만약에 렌탈을 하셔서 이런 강의를 직접 제작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아마 가장 저렴하게 대여료가 책정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녹색 칠판을 사용하다 보니까 녹색 계열의 옷은 입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제 화면에 너무 묻힐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녹색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할 때는요. 첫째, 글씨를 잘 쓰셔야 돼요. 아무래도 분필로 판서를 하고 그게 시청각 자료로 쓰이다 보니까 글씨가 삐뚤빼뚤하거나 고르지 않거나 예쁘지 않으면 보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처음에 녹색 칠판 판서로 2강 정도를 찍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평소에 어느 정도의 수련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녹색 칠판에 판서를 하실 때는요, 한 강이 끝났을 때는 이미 다 판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 지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고 다음 강을 찍을 때 뭔가 조금 시간이나 품이 더 들어가는 편이죠. 그래서 그 점도 조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 칠판에 판서하는 형태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장점 무엇이냐? 장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장점일 것 같아요. 뭔가 별다른 학습이나 준비 없이도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 칠판을 쓰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스처를 사용하기에도 조금 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전자칠판을 활용해서 온라인 강의 제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전자칠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선 강의할 때 쓸 교환을 PPT로 만들어서 그거를 화면에 띄우고 옆에다 둔 상태에서 이제 판서보다는 뭔가 포인트를 하거나 동그라미, 밑줄 이런 것들을 치면서 강의를 진행하실 수 있는 방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칠판은요, 스튜디오에서 많이 이제 구비를 하셔서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강의를 직접 스튜디오를 렌탈해서 진행하고 싶어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대여비가 높게 책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전자칠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것 같은데, 제가 첫 번째로 찍었던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다 전자칠판으로 찍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우선 PPT를 띄울 수 있으니까
일단 정제된 글자가 뜨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글씨가 예쁘지 않아도 판서를 잘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PPT를 띄워놓기 때문에 이미 시청각 자료가 있어서 보시는 수강생분들도 조금 편하게 집중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 단점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PPT를 다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제작하실 때 어느 정도의 시간이 투입이 된다는 거. 그게 단점일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의보다는 수업하는, 그러니까 성인 대상 강의보다는 초중고등학생 친구들 대상으로 수업하는 느낌이 더 많이 나요. 그래서 만약 온라인 강의를 하고 싶은데 성인 대상으로 제작하셔야 되는 분들이라면 저는 전자칠판보다는 세 번째 제가 소개시켜드릴 방법이 조금 더 나으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방법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세 번째로는 요즘에 진짜 가장 많이 취미 플랫폼이나 성인 교육 시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형태예요. 바로 스튜디오에 앉아서 촬영을 하는 건데요.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따로 준비하실 게 일단은 기기 같은 건 없어요. 카메라가 세팅이 되어 있고 조명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렇게 조금 그냥 바로 촬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문제는 뭐냐? 이제 촬영을 하실 때 일단 시청각 자료를 사용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흐름을 전반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용을 놓치거나 다시 찍거나 하는 일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이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큰 장점도 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이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형태, 그냥 촬영하는 형태는 앉아서 찍으실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두 번의 온라인 강의를 경험해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계속 서서 하다 보니까 목도 아픈데 몸도 힘들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몸살 기운이 올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스튜디오에서 앉아서 촬영하다 보니까 목 아픈 건 똑같은데 몸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조금 체력을 아낄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단점 한 가지가 더 존재를 하는데요.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스튜디오 촬영하실 분들이라면 꼭 반드시 먼저 알고 나와 맞는지 체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그냥 하는 형태는 제가 보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 즉, 암기가 좀 되어 있으신 상태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날 대본 같은 거를 짜셔서 달달달 외우시거나 아니면 내가 강의를 이걸 가지고 최소한 몇 번 많이 해본 그러한 주제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NG가 너무 많이 나고 또 말하면서도 내가 길을 잃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찍은 온라인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업을 많이 해본 형태라서 교환을 만들거나 대본을 만들어서 달달달 외우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았는데 저희가 아쉽게도 프롬프터라고 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올라가는 이런 거는 사용하지 못했고요. 그냥 이제 카메라 바로 밑에 노트북 조그만 화면에 PPT를 참고 자료로 띄워놓고 이렇게 넘기면서 한 번씩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가 뜨면 안 되기 때문에 이미 내용이 다 숙지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는 바뀜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불편하신 분들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전자칠판 같은 형태가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좋을 작은 팁들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크게는 의상, 그 다음에 메이크업, 요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의상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로마키 촬영이나 초록색 그런 판서, 그러니까 초록색 칠판에 판서하시는 경우에는 녹색 계열 옷을 입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어떠한 형태의 촬영이든지 간에 녹색 옷은 아예 입지를 않아요. 왜냐면 뭐 중간에 형태가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반반씩 섞어서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 탈의를 하게 되면은 또 마이크도 다시 쳐야 되고 세팅도 확인해야 되고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녹색 계열의 옷은 아예 입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한 번 촬영하면 이거를 계속 시청각 자료로 활용을 하고 이제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예 옷을 선정하실 때 이 화면에 나오는 나의 얼굴이 조금 더 화사해 보일 수 있는 컬러의 옷을 신중하게 선택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퍼스널 컬러 해가지고 내가 뭐 쿨톤이냐 웜톤이냐 이런 이야기들 좀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알아놓으셔서 그 색상이 들어간 옷을 입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어쨌든 전신이 더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이 상반신에 주목이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쿨톤이다 보니까 좀 쨍한 색깔을 좀 많이 입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쨍한 빨간색, 뭐 핑크 이런 것들을 좀 입거든요. 근데 평상시에 이런 옷들을 잘 입지 않고 저는 이런 옷들을 강의할 때만 입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가 좋아하고 선호하는 컬러랑 온라인 강의를 찍으셨을 때 어울리는 컬러는 많이 다를 수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노란색 옷이랑 초록색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웜톤 컬러가 아니고 쿨톤이다 보니까 특히 노란색은 진짜 어울리지 않는다는 평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잘 입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상을 조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원피스를 입게 되시면 마이크를 차실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게 좀 걸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꼭 속바지를 입고 가거나 만약에 상반신만 촬영이 된다면 밑에는 꼭 바지를 덧대서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찝어가지고 안에서 마이크를 빼서 꺼내는 이런 식으로 착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알아두시면 좀 당황스러운 그러한 경험을 조금 피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제 메이크업에 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많이 비웃을 것 같은 게 저는 평상시에 화장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강의할 때만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강의를 할 때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눈화장 같은 경우에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 꼼꼼하게 좀 약간 프로페셔널하게 화장을 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대신에 온라인 강의를 할 때 필요한 화장법이 따로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드라마나 예능 같은 거 보다 보면 저렇게 눈썹을 붙이고 나올까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촬영을 해보니까 조명이 좀 세고 그다음에 카메라 화면에 또렷하게 나오려면 속눈썹을 붙이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시도해 봤냐면 첫 번째 마스카라, 두 번째 속눈썹 한 개, 세 번째 속눈썹 두 개까지 붙여봤는데요. 일단 마스카라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붓거나 그런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이제 마스카라 하실 때 아이라인도 같이 그리시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팬더가 돼서 이제 수정을 하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스카라보다 속눈썹을 붙이는 게 더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정확하게 속눈썹 하나를 붙이면 눈썹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고요. 두 개를 붙이면 눈썹이 컬이 살아있구나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요. 눈썹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눈썹에 조금 신경을 쓰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하이라이터를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펄이 들어간 제품은 조금 피하셔야 됩니다. 이게 조명이랑 맞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몽달 귀신처럼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튜디오 실장님께서도 하이라이터에 펄이 들어간 거는 쓰지 말라고 하셨는데 다 아시겠지만 하이라이터에는 거의 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예 없는 제품을 사용하기는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저는 펄이 소량으로 들어가 있는 제품을 챙겨가서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랑 이마랑 그다음에 볼, 그다음에 턱 이런 데 바르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은 바르지 않고 코랑 그다음에 이마랑 턱 같은 경우에는 발라요. 근데 턱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 길이가 짧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르시면 효과적인 것 같고, 얼굴이 조금 계란형이신 분들은 따로 바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얼굴형이든지 간에 조금 필수로 바르시면 좋은 곳은 코랑 그 다음에 이마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볼을 한번 발라봤는데 거기가 너무 둥실둥실 뜨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터치를 활용할 수가 있으니까 볼은 색조를 활용을 하고 하이라이터는 바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하이라이터를 받으면 좀 여기 T존이 조금 살아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이라이터도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쉐딩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평상시에 쉐딩을 많이 바르시진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쉐딩이라는 건 얼굴이 조금 더 깎이고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기 때문에 평상시에 사람을 만나는데 뭔가 크게 사진을 찍거나 이런 일이 없으신 경우에는 쉐딩을 쓰실 일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영상 촬영을 해보니까 쉐딩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양 옆에다가 바르게 되는데, 이때 주의하실 건 뭐냐면, 예전에는 영상 촬영할 때 정면에 카메라가 한 대만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상관이 없는데, 요즘에는 좌측과 우측에 카메라가 더 있어서 이제 옆모습과 앞모습을 섞어서 넣어요. 그러다 보면 앞모습은 잘 나오는데 옆모습의 여기 부분, 경계 부분이 막 이제 누렇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조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정면만 들어가는 촬영이라면 그냥 마음껏 바르셔도 될 것 같고, 측면이 골고루 섞였다 하신 경우에는 조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봤는데 쉐딩을 안 하면 안 했지 어중간하게 하면 표도 좀 안 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측면샷이 들어가는 경우에도 쉐딩을 바릅니다. 그래서 동그란 얼굴형을 조금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확실히 쉐딩이 잡아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베테랑 스튜디오 실장님께서 저한테 추천해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하신다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 노하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온라인 강의 이렇게 해서 제 조그마한 팁과 형태들을 조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촬영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잖아요. 왜냐면 NG를 많이 낼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보면서 혼자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가실 텐데, 그러한 부담은 본 촬영 때는 조금 내려놓으시고 재미있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